혹시 회사에서 새로운 근무 제도를 도입하는데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노동조합이 없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그리고 올마리게 선출해야 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기업의 실무자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떡하지 하고 막막해 하실 거예요. 법에서 정한 필수 절차인데 막상 하려고 보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자, 그럼 가장 먼저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가 대체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부터 딱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직원들 의견 모아서 전달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역할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합의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진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법을 보면요, 경우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회사에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 노조가 바로 근로자 대표가 되고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두 번째 케이스, 즉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의 근로자 대표를 뽑아야 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법에서 딱 정해놓은 핵심 원칙들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이건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필수.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나중에 그 합의 자체가 그냥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타협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점을 찍는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회사의 개입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출 과정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직원들이 주도하는 프로세스여야만 합니다. 자,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실무에서 정말 많이 하는 실수, 바로 이 노사협의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어차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우리가 뽑았는데 그냥 이분들이 하면 안 되나요? 굉장히 솔깃한 생각이죠. 하지만 정답은 안타깝게도 아니오입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결국 핵심은 딱 하나예요. 직원들이 알고 뽑았느냐. 그러니까 노사협의회 위원을 뽑을 때부터 이 사람은 근로자 대표 역할도 같이 할 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알리고 투표를 했다면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공지 없이 그냥 위원들끼리 우리 중에 누가 대표할까 이렇게 정하는 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기본 원칙들을 다졌으니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게 최근에 법 해석이 바뀌면서 정말 중요해진 내용인데 바로 부분대표라는 개념입니다. 원예 대원칙은 이렇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한 명을 뽑아서 사업장 전체 직원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요, 무조건 사업장 전체 단위로만 대표를 뽑아야 했어요. 특정 부서만 대표하는 건 인정이 안 됐죠. 하지만 2021년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특정 팀이나 직군처럼 일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그 그룹만을 위한 대표를 뽑는 게 예외적으로 가능해졌어요.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뀐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 회사 연구개발팀만을 위한 새로운 근무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누구를 투표에 참여시켜야 할까요? 당연히 지금 연구개발팀에 있는 모든 직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팀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다른 팀에서 이동해 오거나 승진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실무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 몇 가지만 콕 집어서 빠르게 답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요즘 재택근무도 많고 사무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럴 때 온라인 투표 괜찮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툴을 쓰느냐가 아니에요. 그 방식이 과연 모든 직원에게 공정하고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느냐, 바로 이 원칙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보장된다면 이메일이든 전용 앱이든 상관없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근로자 대표 꼭 한 명이어야 하나요?
혹시 여러 명을 뽑아서 위원회처럼 운영할 수는 없을까요?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원한다면 여러 명을 대표로 선출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 명을 뽑았다면 나중에 의견이 갈릴 때 어떻게 결정할 건지, 예를 들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같은 룰을 미리 명확하게 정해둬야 나중에 혼란이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대표의 임기는 반드시 정해야 할까요? 아니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직원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번 유연근무제 도입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정 사안 하나에 대해서만 권한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1년 동안 근로자 대표 역할을 맡는다처럼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범위와 기간을 투표할 때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정말 실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근로자 대표가 1년짜리 중요한 합의를 하고 나서 중간에 퇴사를 해버렸어요. 그럼 그 합의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없던 일이 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그 합의는 퇴사한 그 사람이랑 개인적으로 맺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라는 지위와 맺은 합의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합의 내용은 유효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결국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원칙은 하나입니다. 바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근로자가 우리가 누구를 어떤 권한을 가진 대표로 뽑는지 명확하게 알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 회사는 과연 이 기준을 자신 있게 충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